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십성 정인 중에 편인에 대해서 한번 이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편인. 일단 치우칠 편을 쓰죠. 뭐 편제도 그렇고 편인도 그렇고 편관도 그렇고, 이 편은 치우칠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편이라는 것은 음과 양이 조화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은 내가 양일 때 나를 생하는 기운도 양이고, 또는 내가 음일 때 나를 생하는 기운이 음일 때 이걸 편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붙여놨는데, 일단은 십성을 따지기 전에 음양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아주 쉬운 기초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좀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일간이 목이라고 했을 때 이 양이죠. 그러면 이 양과 을목은 음인데, 자, 이 간목은 비견이 되죠. 그렇죠? 을목은 겁재가 되고.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 나랑 같은, 그렇죠? 같은 오행의 을명이 같으면 비견, 음양이 다르면 겁재. 자, 내가 이제 생하는 기운, 병화는 양이고요. 자, 정화는 음이다. 이랬을 때, 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내가 생한다. 생할 때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렇죠? 아이고. 무토, 기토 했을 때, 자, 무토는 양이고 기토는 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극할 때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다르면 정재. 그렇죠? 그리고 경금은 양이고 신금은 음이다 할 때, 나를 극하는 금극목을 할 때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나를 극하는 기운이. 그리고 임수는 양이고요. 요 개수는 음이 되죠. 나를 생하는 수생목 하면서 생할 때 임수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렇죠? 개수는 음양이 다르니까 간목한테는 정인이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십성에 이름 붙이는 그런 원리인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편인은 내가 간목일 때 또는 내가 병화일 때, 지금은 편의상 일간을 간목이라고 하고 비겁을 간목, 을목으로 했지만, 다른 일간이 뭐 병화든 정화든 상관이 없습니다. 음양이 같냐, 음양이 다르냐, 나를 생하냐, 나를 극하냐, 그 개념은 여러분들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고, 앞전 강의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인, 치우쳤다. 우리가 이제 이 치우칠 편, 자, 편은 위에 한자처럼 이렇게 해서 이 편이라는 이렇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이라는 게 있죠. 정인편, 뭐 정제, 정관할 때 정은 바를 정을 이제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 편과 정은 이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에서 출발을 해요. 거기에 나를 생하는 인성이냐, 나를 극하는 관성이냐, 내가 극하는 재성이냐에 따라서 정제편제, 뭐 정관편관, 정인편인이란 이름이 이제 붙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편이라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갈까요? 일단은 음양의 조화가 깨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정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그 음양의 조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음양의 조화는 합도 되고 남녀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음과 양이 이렇게 균형이 맞게 조화가 됐을 때는 바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깨졌다. 음과 음이 극하든 생하든 뭐 음과 양, 그러니까 음과 음이 만나면 일단은 무정하다, 그렇죠? 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음양이 깨졌다. 자, 그래서 이 편은 일단은 이 무정하다. 음과 양과 양이 만나면 이 우리가 자석에 그 자석에 그 S와 S는 서로 밀쳐내고 N과 S는 또 붙죠. 그것처럼 무정하게 좀 밀어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정은 유정하다. 서로 붙는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좀 부드럽다, 조화롭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갖게 되는데, 음양이 조화가 깨졌을 때는, 음양이 진짜 깨졌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일단은 불안정하다. 그렇죠? 불규칙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됐고요. 정의는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규칙적이다. 그래서 정관이든 편관이든 이 의미를 대입을 하면 거의 이게 들어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성도 정인 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인성을 다루기 전에 정편을 좀 정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은 일단 지속성이 쭉 시간을 투자해서 지속성이 있지만, 이건 비지속성. 그러니까 시간의 연속이라든가 시간에 투자한다기보다는 그 타이밍 있죠. 그 순간순간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정은 좀 느리다. 편은 빠르다. 또는 이 급하다. 느리고 여유 있다. 이런 의미로 또 우리가 이렇게 되고, 이게 좀 스피드가 있다는 거죠. 스피드.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느리다. 자, 스피드가 있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편은 이게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그 불안한 거를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바꾸려고 하는 어떤 개혁적인 어떤 그런 약간 심리나 그런 상태를 보이고요. 정은 좀 보수적인. 왜냐? 이미 안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고 뭐 새로운 걸 창조해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 상태를 이렇게 조용히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쵸?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편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인성의 의미만 더하면 돼요. 인성의. 그러니까 편의는 음양의 저어가 깨져서 나를 생하는 거죠. 나를 생하는 기운이니까 조금 엄마의 기운이기도 한데, 엄마가 무정하게, 그렇죠? 좀 정없이 바쁘게 불규칙하게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규칙하고 불안정하게 생해주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쭉 안정적으로 생해주는 게 아니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편의 의미는 좀 불안한 어떤 심리가 내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느긋하게 천천히 안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쟁반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쟁반인 거죠. 그럼 이 구슬을 올려놓으면 빠르고 급하게 호록 굴러서 떨어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한 스피드 있게 굴러가고, 그 음양의 조화가 그래서 이 편의는 생각은 정인보다 상당히 빠르고 정신적인 순발력이 있습니다. 이게 정편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자, 인성은 일단 안정적이죠. 엄마인데 안정적인 엄마는 친엄마, 그쵸? 불안정하고 불규칙하고 정이 없는 엄마는 좀 우리가 계모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계모라고 하지만, 계모라기보다는 조금 바쁜 엄마, 워킹맘, 그쵸? 조금 이 사랑 표현이 서툰, 그쵸? 그런 엄마라고 우리가 보통 조금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는 또 규칙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서 이 공부를 얘기를 할 때도요, 이 정인이 있으면 우리가 같은 공부, 같은 자격이지만 꾸준히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공부지만, 편의는 어떤 철학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빨리빨리 내가 좋아하는 거를 정신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몰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부란 의미로 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의는 사랑을 받는데도 여유가 있고요. 이렇게 별로 급한 게 없어요. 급한 게 없고 뭐 그냥 허허실실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변화를 별로 싫어한다. 그리고 좀 느리다. 그쵸? 뭔가를 공부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도 느립니다. 이건 이제 행동이 느린 게 아니라 이게 정신적으로 빠르다. 이거 정신적으로. 플러스 이거는 행동도 느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정편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과 편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음양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놓으면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뭐 편관, 정관, 정제, 편제, 그 다음에 식신상관도 요 의미하고는 조금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앞에서 제가 강의했던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정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목을 기준했을 때 또는 을목을 기준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사조풀이도 중요한데 어떤 글자가 어떤 글자의 편인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좀 띄고 한번 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일간, 그 다음에 천간, 지지, 십이운성, 이렇게 하면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붙여볼게요. 일단은 일간이 갑목, 갑을, 저도 이거 스티커를 안 붙이고 그냥 펜으로 쓰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요즘 스마트폰 어플에 이 눈이 최적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하고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이해도 좋고 할 것 같아서 이거 좀 번거롭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임계. 자, 됐고요. 그러면 내가 갑목일 때, 그쵸? 갑목일 때 편의는 나를 생하죠. 수생모옥인데 양의 수니까 임수가 됩니다. 임수. 자, 임수가 이 편인이 되고요. 자, 을목은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병화를 생하는 것은 갑목, 그쵸? 목생화하고, 자, 정화한테는 을목이 편인이 되고요. 자, 무토한테는, 자, 무토를 생하는 게 뭐죠? 화생토니까 병화가 편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토한테는 정화가 편인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경금은 토생금이니까 양간의 토인 무토, 신금은 음간의 토인 기토, 그 다음에 금생수 하면서 음양이 같으니까 이런 형태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천간에 각각의 편인은 이렇게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많은 연습을 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바로바로 그 십성이 나오는 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많이 연습하고 많이 써봐야 이게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지를 보면, 자, 지지. 일단은 을목에는 자수가 편인이 되고요. 간목한테는 해수가 편인이 되죠. 해수하고 자수는 채와 용일 때 음양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리고 병인이 편인이고요. 정묘가 편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무토일은 사화가 편인이 되고, 또 기토한테는 오화가 편인이 됩니다. 사하고 오도 처와 용이 바뀐다는 거, 그쵸? 우리가 이 십성은 용의 개념에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사화가 우리가 간지를 이렇게 짤 때는 음에 들어가지만 십성일 때는 양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천간은 지지에 토는 2개씩 있죠. 그래서 무토가 진술. 자, 진술이 조금 벌려야겠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좀 해볼까요? 자, 진술. 자, 충미. 자, 그리고 자, 임신, 계유. 이렇게 편인이 되겠죠. 자, 잘 보이나요? 그렇죠. 그래서 간목의 편인은 해수가 되고, 을목의 편인은 지지로 자수, 병화의 편인은 임목, 정화의 편인은 묘목, 무토의 편인은 사화, 기토의 편인은 오화, 경금의 편인은 진과 술이 되고요. 신금의 편인은 축과 미, 그렇죠? 자, 임수의 편인은 신금, 개수의 편인은 편인, 개수, 유금이 이제 편인이 되는데 12운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해는 장생입니다. 장생이 되고 을자는 병지가 되죠. 을자병, 병인 장생. 저는 이제 하도 많이 빨리 외우고 싶어서 거의 60갑자 하고요. 60갑자 음양이 안 맞는 것도 12운성이 이제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지금 수준까지 됐는데 여러분들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게 필요합니다. 어플에 이렇게 무조건 나와 있다고 공부를 등한시하면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더뎌들고 해석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는 쉽게 한 만큼 이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주질 않습니다. 자, 정묘도 이게 병지죠. 편인 병지. 자, 무사는 뭐죠? 걸록. 자, 걸록. 그러니까 화하고 토는요, 화토 동법의 어떤 이 이론을 따라가서 같은 걸로 봅니다. 이제 12운성 할 때는 기호도 이제 걸록, 기호록. 자, 경지는 양이고요. 경술은 쇠, 신축은 양, 자, 신민은 쇠지. 자, 임신은 장생, 개유 병지 편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어떤 공통점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 양간, 편인.
장생. 그쵸? 그게 요게 간목, 그 다음에 병인, 자, 임신. 나머지는 무토하고 경금은 조금 양상이 다른데, 양간 편인은 장생의 어떤 그런, 그걸 띄고 있고요. 자, 음간 편인은 병지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생은 간목, 병화, 임수, 을목, 정화, 자, 개수. 자, 경금, 신금하고 무토기토는 좀 다른데, 여러분들 이거는 물론 사주 공부는 이해하는 공부지만 어느 정도 조건만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숙달하고 반복하다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팍팍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정리해서 또 이렇게 썼느냐, 하나하나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간목은 해수에서 지금 사실 12운성 강의를 제가 아직 안 했지만, 이제 초학자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12운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장생 이건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요거는 그렇게 막 그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냥 넘어가시고, 공부를 해서 12운성을 아시고 12운성의 의미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미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거 좀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장생은요, 갓난아이의 어떤 기운입니다. 막 태어난 그런 아이의 기운이기 때문에, 기운 자체는 커가는 기운에 약하지만 약하지 않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절태양보다는 강한 기운입니다. 이미 태어나서. 그래서 내가 독자적으로 막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도 누군가의 후원을 받고 생을 받고 귀염성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남한테 후원받을 복을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생을 이제 깔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인하고 편인 장생하고 어떤 게 더 받을 복이 있느냐, 그러면 조금 양상은 다른데, 정인은 그냥 받을 복을 태어나면서 그냥 아예 친엄마를 갖고 있는 어떤 현상이니까 당연시 여기고, 그게 이제 당연하고 긍정적인 마음 베이스를 갖고 있지만, 편인 장생은 계모나 어떤 그런 힘든 엄마의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되게 사랑을 받고 자라는 어떤 그런 또 뒤에 인복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따지면 양간 편인 같은 경우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이렇게 쭉 바뀌어갈 수 있는 거고, 정인은 처음부터 고생 안 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요를 빼고 무토는 사화에서, 그쵸? 생을 받으면서 되게 강하게 생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걸록으로. 기토도 마찬가지고요. 기토는 오화에서, 그쵸? 화생 토한하면서 편인인데 나를 생해주는데, 이 생해주는 기운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걸록의 기운으로. 자, 그럼 이제 경금을 보면, 경은 진토에서 생을 받습니다. 편인의 어떤 그런 생을 받지만, 이 진토는 그 경금한테 양재의 기운입니다. 자, 신축 또 양도 마찬가지고요. 양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돼서, 태기운의 잉태가 돼서 점점점 뱃속에서 커서 엄마 양수를 이렇게 받으면서 일단 받을 복이 있고요. 그리고 걱정이 없죠. 편안한 상태입니다. 엄마가 그냥 먹는 대로 나한테 양수 영양 공급을 해주니까 편안한 상태, 받을 복이 있는 상태, 어떤 그렇다고 내가 크게
활동력이 있어서 강하게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좀 편안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쇠지는 노련한 상태, 내가 이제 어떤 삶에 한번 꼭대기를 쳐서 제왕의 자리에 앉았다가 조금 쇠해지는, 그렇죠? 노쇠해지는, 쇠해져서 기운이 좀 빠졌지만 노련함과 어떤 그런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세상을 보는 지혜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을 경술과 신미에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임수는 또 신금에서 장생, 그렇죠? 계유, 병지, 편인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음간 편인은 병지예요. 그러니까 편인이란 자체는 불안하고 그 다음에 슬프고 외롭고 예민하고 뭐 그런 성분인데, 거기에 병지, 이 병지라는 것은 음간 편인은 병지인데, 병지는 말 그대로 병이 든 상태입니다. 병.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서 병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노쇠에서 사람이 이제 한참 30, 40대 전성기를 맞이하고 50대 정도가 되면 쇠의 기운을 걷다가 50대 중후반 60 정도 되면은 병지의 기운을 이제 또 가게 됩니다. 병지는 말 그대로 몸이 좀 병들어서 약해져서 활동력은 떨어지지만 그만큼 또 조금 예민한 거죠. 예민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병지를 깔고 있으면요, 외로운 사람 마음을 잘 알고 아픈 사람 마음을 잘 알아서, 뭐 정묘나 이런 분들은 뭐 간호사나 이렇게 봉사나 힘든 사람, 아픈 사람들 케어하거나 간호해주는 어떤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잘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음간 편인 같은 경우는 슬픈데 더 슬픈, 예민한데 더 예민한 어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양간 편인은 받을 복은 있지만 편인은 편인입니다. 장생행은 12운성적으로 받을 복이 있지만 편인은 편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어떤 큰 부잣집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서 진짜 뭐 시험관 수술도 하고 뭐 아무튼 요즘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큰 그 사대부 집안에서 자식이 귀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 앞에 이렇게 포에 쌓여서 갓난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 주신 어떤 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걷어서 엄청 잘 키우는 거죠. 양자로 해서 걔한테는 이제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키우지만 어쩔 수 없이 알게 돼요. 그래서 받을 복은 있지만 외로움과 슬픔, 나를 왜 부모님은 날 버렸을까 하는 그런 예민함, 어떤 그런 것들은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딘지 모를 외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음간 편인 병지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 외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공통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무토나 기토, 경금, 신금은 또 조금 걸록 양세의 어떤 기운을 갖고 있어서 그거에 맞게 우리가 통변하거나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지금은 편인을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편인의 어떤 그 음과 양의 정과 편의 의미, 그리고 일간으로서 천간과 지지의 어떤 편인이 이런 글자다, 그리고 이런 12운성적으로 의미가 있다,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편인의 어떤 육신적인 관계, 뭐 계모냐 친모냐부터 해서 그런 편인의 심리, 그 다음에 어떤 사회성,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